옵션 명가입니다. 오늘 11월 6일 일요일 밤 8시 20분입니다. 주말에 옵션 가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좋은 그 기준 가격들이 도출이 됐어요. 이 옵션의 기준 가격이 옵션이 이번 물에 어디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들, 그리고 차울물 12월 물에 우리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언급해 드리면서 제 구독자분들이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만드는 중이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식이나 그리고 옵션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금융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의 역사, 그리고 영국 금융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거는 역사를 알아야죠.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동안의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증시가 흘러가는 그런 사이클들, 그런 것을 배우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국면은 어떤 국면이고 앞으로의 흘러가는 국면은 어떤 국면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사는 상당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국사, 우리 한국의 역사들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지고요. 가까운 근대사, 우리 과연 국민의힘의 정당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 민주당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 번쯤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나와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적이야, 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이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이념들, 다양성이 존재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해서 제가 어떤 정치적 이념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나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정당들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최소한 알고 가자. 응? 그래야 지금 외신들도 BBC나 CNN 외신들도 세계 10대 선진국, 10대 경제 대국에서 치러진 선거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진화된 우리 시민의식이 뽑은 선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겪고 우리 정부의 이 참사를 대하는 그 태도, 자세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불과 90m, 100m 거리의 용산 파출소 건물 2층에서 팔짱 끼고 내려보는 사복 경찰들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팔짱 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경찰들은, 대한민국 경찰들은 그 자리에, 경찰이 정말 필요로 한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비 인력이 얼마입니까? 의경들이 얼마입니까? 수천 수만 명입니다. 그 수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를 이미 보고서에 의해서 작년에 17만 명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건데 다른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미필적 고의입니다. 막을 수 있는 거를 막지 않았고 사고를 방치했고,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신적 지주 스승인 천공이라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큰 질량으로 희생해줘서 대한민국에게는 기회다. 이 천공이라는 사람은 이태원 아이들이 죽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회라고,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더 잘해라고, 누구 탓하지 말고 대통령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니까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7년 전,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잊은 겁니까? 그 세월호 사건을 잊고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불과 군인들 월급 300만 원 올려준다는 그 허무맹랑한 그 선거 공약을 믿고 윤석열을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공약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공약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 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해방 이후에 좌파와 우파, 좌파는 조선공산당, 박헌영, 조선인민당, 영운영이 주 세력이었고요. 우파는 김구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이승만의 도선 독립촉성중앙회, 그리고 김성수 한국민주당, 이렇게 우파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김성수, 한국민주당의 김성수는 친일 세력입니다. 친일 세력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정당이고요. 이승만도 독립촉성중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독립단체와 독립세력과 이승만 세력과 친일 세력들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 세력들이 끌어들이자는 그런 이승만의 주장에 독립 세력들은 독립촉성중앙회를 이탈하죠. 이렇게 해서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회하고 김성수의 한국민주당이, 친일 세력들이 큰 세력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우리 독립 세력의 주축인 김구를 제거하죠.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한 세력들은 상당히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이승만이 정권을 잡죠. 그게 이제 자유당입니다. 그 자유당의 그 모태가, 자유당으로 시작된 그 세력들이 지금의 한나라당을 통해서, 새누리당 통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정당입니다. 여러분들, 이승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선사 역사를 봤을 때 국민들을, 백성들을 많이 위해주는 임금도 있었고 많이 핍박한 임금도 있었습니다. 연산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하지만 이 이승만처럼 엄청나게 많은 백성을 죽인 사람은 없어요. 제주도의 4.3 사건만 해도, 자, 한반도의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원치 않는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공산세계력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 수많은 제주도의 국민들을 무참하게 재판도 없이 즉결 처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인구만 해도 4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박정희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살렸지만 국민들의 인권은 정부에 동조하지 않고 정부의 박정희 정부와 협력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은 무참하게 짓밟혔어요. 박정희 시절에 재판 한 번 하고 다음날 사형 바로 심판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재판이.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자유당부터 시작한 지금부터 국민의 힘으로 이어진 그런 정당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봐요. 응?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자유, 그리고 국민의 인권. 이 자유는 당연한데 책임이 따르죠.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이미 자유를 안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인권은 정말 그동안 많이 핍박받고, 전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국민들의 인권은 굉장히 무시가 되고 국민의 생명은 너무 사사로워진다. 국민이 위급할 때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112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그 강제 추행범이 옆에 있어서 나 추행받고 있다고 이렇게 전화를 못 해요. 그래서 신고자가 나 지금 가고 있는데 나 흰색 구두 신고 있는데 발이 너무 아프다. 소방서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 남자랑 같이 있습니까? 응. 이러면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우리 112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조그만한 장난 전화처럼 들리지만은 그 소리에서 목소리의 떨림을 인식하고 위급한 상황을 판단하고 바로 전화 1분 만에 바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이 이태원 때는 어땠습니까? 정상적인 112 시스템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경찰들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번 할로윈 데이에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마약 사범으로 경찰 인력 다 동원해라.
안전요원 신경 쓰지 말고 마약 사범만 잡아라. 너네들 승진 팍팍 시켜줄 테니까 국민들 돼줘도 상관없어. 저런 할로윈데이 천공 스님이 할로윈데이는 귀신, 남의 귀신 안 된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이 영국 여왕이 영국 여왕 조문 갈 때 천공이 귀신부터 온다고 조문하지 말라고. 아직도 조문은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21세기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국민의힘의 친일 세력과 이런 권력을 잡았을 때 이 행태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제 말이 귀에 거슬리거나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저와 의견이 다르다면 듣지 마시고 구독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각 정당의 역사를 알고 지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친일 세력에 대해서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인가요? 네. 그 부모가 친일 행적이 있습니다. 근데 친일파의 후손이 사과한 적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에 부역해서 자식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응?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랬던 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국힘당의 의원들은 사과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정진석 의원 보세요. 정진석 부모도 친일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김무성 씨도 한번 보세요. 김무성 씨도 김성주 그 부모가 친일파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지하는 정치 세력, 정당의 역사를 알고 지지하자. 근데 알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친일파인 거 알아. 그래서 일본은 우리한테 고마운 존재야. 이렇게 아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독일의 소녀상을 제거해달라고 우리 국민들이 가가지고 몇몇 국민들이 가가지고 단체에서 가가지고 독일 정부에 민원 제기하고 항의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자, 20분 정도 얘기했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쯤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물은 자, 콜옵션 305가 5.26 5.26은 갈 것입니다.
5.26을 가되 이 5.26이 기준선이에요. 생명선입니다. 이 5.26을 붕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붕괴한다는 것은 지수가 빠진다는 것이죠. 상승했다가 빠진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이 맥스인데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몇십 틱 정도. 이 가격을 전후로 해서. 근데 이 가격을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은 지수는 빠진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얘가 이 콜 옵션이 가야 될 가격이 이제 5.26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가격 대비 지금 종가 대비 100%는 아니겠죠?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60% 정도 갈 자리가 있다. 근데 이 가격을 올라탔다가 돌파했다가 붕괴되는 시점은 콜을 컷해야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가격 라인이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310 근처까지는 가겠으나 이번 물에 310을 돌파할지는 모르겠다 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310과 지금 현재 가격들 안에서 306, 305와 310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차월물에서 12월 물에서 갈 수 있는 가격은 최대 320이다. 자, 320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분석이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 궁금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셔야 되는데 안 알려줄 겁니다. 안 알려줄 거고, 옵션에 그동안에 제가 분석했던 그런 가격들 가끔 이렇게 언급해 드리잖아요.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300라인에 저항 받을 것이다. 그래서 291대 300라인까지 가는데 300라인에 저항이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뚫지 못한다. 그래서 292가 8.8, 8.5, 8.8까지 갈 것이다. 얘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10.25지만 그 전에는 3포인트, 5포인트 이런 가격대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8.8, 제가 영상에서는 8.5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본 가격은 8.8입니다. 그래서 종가 8.95까지 이날 갔었죠. 또 밀렸다가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 물은 310을 넘기기가 버거울 것 같고요. 이 가격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305 콜옵션이 5.26을 갈 것인데 여기에서 돌파를 해서 더 갈지는 그때 가서 보자. 하지만 옵션의 가격으로서는 5.26과 지금 현재 가격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올물이 마감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맞춰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월물에서 자, 32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최대 목표가가 될 것이고요. 그죠?
315에서 320 요 정도로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320이 꼭 간다는기보다는 가는 길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뭐 315에서 20 사이 정도로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채권 쪽에서 지금 탈이 많아요. 채권은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엄청 큽니다. 최소 10배 이상 큽니다. 채권 시장이 무너진다? 증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강원도지사 김진태 씨가 지금 디폴트 선언하고, 그로 인해서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채도, 자, 트리플 A 신용 등급 트리플 A 공사채도 안 사가요. 자, 트리플 A 공사채도 안 사가는데 그러면 일반 회사채는 어떻습니까? 일반 회사들이 건설사부터 해가지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은행 대출은 우량기업만 해줘라 라고 하는데 국내 우량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영업이익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지금 국가 부도율 지수가 지금 75%를 넘겼습니다. 이번에 흥국생명에서 신종자본증권 연구체죠, 거기에 대한 콜옵션 조기 상환을 행사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회사채 만기가 68조가 돌아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긴급하게 50조 투입했죠. 이 50조 가지고 되나요? 내년에는 몇 조 투자해야 되나요? 내년은 100조, 200조, 300조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315와 320에서 저항 맞고 빠질 때 상당히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15와 32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차율물로도, 자, 요만큼의 상승에서도 옵션 가격에서는, 옵션에서는 200%, 300%를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를 잘한다면 거래 승수로 인해서 같은 돈으로 여러 번 매매해서 수익을 여러 번 챙긴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수익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그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먼저 다음물도 이제 서서히 준비하시면 좋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지금 차원물 준비하는 사람 개인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차월물은 만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습관 꼭 들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서 이번 물 305콜 305가 5.16에서 화끈하게 돌파해서 크게 상승하는지, 5.16에서 붕괴해서 하락이 나오는지, 자, 이런 중요한 기준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투자하는 정말 껌입니다. 껌. 자,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하지는 않겠지만, 제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정당들의 역사 정확히 알고 지지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 옵션 만기 주에도 좋은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